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2022년 2월 둘째 주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수도 적지는 않고요. 금성하고 화성이 제대로 된 회합을 시작하는, 원래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월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 들어오는 거는 2월 9일에 목성이 스카트라는 별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목성이 쌍호궁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 작지만 좀 특색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성이죠. 작고 빛도 그렇게 밝지는 않고 광도가 높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여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행성과 함께 만났을 때는 뭔가 작아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 9일이고요. 목성의 느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 조합은 2월 6일에서 11일까지 한 6일 정도 유효합니다. 목성하고 스카트가 만날 때는 공적인 회합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 아는 사람들끼리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아는 지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실질적인 대표나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경우가 많죠.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권한이나 재물을 부여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모임의 얼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부분에서 나름 뿌듯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2월 11일 아셀라랑 만납니다. 자, 순행으로 접어든 다음에 이제 속도를 천천히 되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 11일 내내 이틀 동안 내행성답지 않게 이틀 내내 유효합니다. 그래서 2월 11일 새벽에 만나고요. 아셀라는 궁수자리 제타성이고 금성과의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2번 이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회합이나 사적인 만남 양쪽으로 다 이롭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격식을 갖춘 이성의 만남, 그러니까 선을 본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혹은 가족의 행사. 가족의 행사가 이게 장례식 이렇게 좀 슬픈 그런 거 말고 기쁜 일들 잘 맞습니다. 선을 보고 상견례를 가지거나 돌잔치, 환갑잔치,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혹은 요즘엔 환갑 갖고 오래 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오래 산다,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한 좋은 경사에 친족의 경사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명왕성이랑 만나요. 여전히 2월 11일이고 원래 수성이 4개월에 한 번씩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수를 역행하고 순행을 반복하면서 3번 만나게 되는 그런 별이나 행성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은 그게 명왕성이야. 1월 29일에 역행하면서 만났다가 이제 2주도 안 돼가지고 2월 11일에 순행으로 접어든 수성이 다시 한번 명왕성하고 만납니다. 근데 이게 워낙 가깝잖아요. 2주도 안 돼.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 2번의 회합에 관련된 이벤트가 인과관계상으로 이어질 확률도 꽤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월 29일 전후 며칠 사이에 만났던 사람들한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아가지고 감염이 됐고 잠복기 며칠을 거치면서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발병한 후에 유증상기가 되기까지 또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양성으로 확진돼서 2월 11일 전후에 증상이 심해서 입원하거나 혹은 격리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 전후에 원인이 있고 2월 11일 전후에 결과가 생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쉬워요.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행성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뭐 유독가스 혹은 뭐 접촉이나 흡입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이라든가 혹은 방사능 같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항이나 회피의 여지 없이 무조건 몸빵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위험해지는 대상을 의미를 합니다. 회피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 2주 동안의 구간 전체에서 어쨌든 내가 나서서 이 리스크를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원인은 그 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경거망동을 안 하고 이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금성 화성 회합이 있죠. 2월 16일에 있고요. 잘 보시면, 자 보세요. 화성이 이렇게 금성한테 접근하다가 2월 16일이 지나면서 화성이 금성을 앞서갑니다. 만나고 나서 얘가 추월해 간다는 얘기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9일에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아직 평균 속도에 금성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속도를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지금 화성은 태양 근처라서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6일에 화성이, 원래 느려야 될 화성이 여전히 아직 느린 금성을 따라잡으면서 마갈공 16도에서 회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성이 화성보다 2배 정도 평균 속도가 빠른데,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속도를 되찾기 시작하는 금성이 화성보다 다시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서 아주 조금 앞서가고 있던 화성을 금성이 다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언제? 3월 6일에 결국에는 금성하고 화성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둘의 도수 오차가 아주 근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한 달 가까이 거의 환경상으로 1도 이내에 거의 차이가 없어. 거의 붙어 있는 채로 계속 그 위치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3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3주 사이에 그냥 반짝반짝 2번 만난다가 아니고 한 달 정도 금성하고 화성이 서로 한 몸처럼 엮인 상태에서 쭉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야. 금성하고 화성은. 좀처럼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 입장에서는 화성 사건이 주변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원래 화성 계열 사건이라는 거는 예상 못하게 급작스럽게 와서 한번 빵 터졌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사라져야 돼요. 토성에 비해서 화성은 말하자면 후유증이 없어야 돼. 한 번에 큰 데미지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금성 입장에서는 화성 사건이 그렇게 단일 이벤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게 험하고 긴장되고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무려 3주를 넘어서 한 달 가까이 사라지지 않고 내내 주변에서 맴돌 예정이라는 겁니다. 개빡세죠.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은. 자, 그리고 타임로드 화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금성 관련 이벤트가 깔끔하게 결과를 보이지가 않고 계속 진행만 돼. 그러니까 기승전결 중에서 전결이 안 나고 계속 기승 단계에서 계속 답답하게 오래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진이 다 빠질 지경이 돼서야 겨우 끝을 보게 된다. 금성이 사건으로 들어오니까 길사니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금성 또한 밤의 행성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크게 터졌다가 쏙 사라져야 돼요. 원래 그게 정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사람을 붙잡고 있는다?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감정 과잉 상태. 기분의 기복이 무지심하고 감정은 없던 상태에서 그게 한 달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기분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진짜 체력적으로 멘탈 측면에서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화성 모두 다 밤의 행성인데다가 원래 얘네들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불규칙하게 시쳇말로 하면 꼴리는 대로 올라왔다 사라지는 충동이나 욕정 같은 걸 담당을 해요.
그래서 원래 금성하고 화성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뜬금없이 벌어졌다가 맥락 없이 정리가 됩니다. 목성하고 토성 이런 낮의 행성들처럼 규칙대로 패턴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런 거 없어요. 금성 화성은 밤 행성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예전에 나타났을 때와 지금 나타났을 때랑 외양이 많이 다릅니다. 원래 뜬금도 없고 맥락도 없어야 정상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뜬금없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된다는 거니까 이건 꼭 타임로드가 금성이나 화성인 분들한테 국한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 계속 어지럽게 그러니까 텐션이 계속 원래 사라져야 될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그 타임로드가 금성 화성이 아니더라도 되게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2월 둘째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쭉이거든요. 그 좀 긴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트랜짓이라는 거예요. 자, 2022년 2월 둘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